다음은 유동성에 대한 가장 유명한 지표, 드디어 아미우드 일리퀴더티 메저, 얼마나 유동적이지 않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저자들은 여기서 아미우드 일리퀴더티 메저를 채권당 매월 산출합니다. 매월 채권당 지표가 나와요. 다음 달엔 또 달리. 물론 날마다 나오기도 할 수 있어요. 과거 20일 평균 뭐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산출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아미우드 일리퀴더티 메저를요. 아미우드 일리퀴더티 메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리퀴더티 메저가 되겠죠. 역수를 취해도 되고요. 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미우드 일리퀴더티 메저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mihood illiquidity measure focuses on 아미우드 일리퀴더티 메저를 아미우드 비유동성 지수는 뭐에 집중하느냐? Focuses on the price impact of the trade. 트레이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프라이스가 반응하느냐. 이게 사실 유동성의 진짜 정의예요. 예. 이 시장에서 거래에서 유동성 그러면 유동성이 주식이 좋다, 채권이 좋다 할 때 이게 가장 정확한 데피니션입니다. 트레이드가 발생할 때 얼마나 임팩트를 받느냐. 단지 그걸 정확히 매주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이걸 정확히 매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걸 정확히 잘 매저 아미우드 일리퀴더티 매저, 그러니까 이제 아미우드 일리퀴더티 매저가 아니라 진짜 리퀴더티를 잘 추정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 증권회사 이런 데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이 트레이드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얼마였는데 삼성전자가 5만 원이었는데 살려고 오더를 1000개를 보냈더니 5만 100원이 됐다. 그렇죠. 그러면 1000개 바이 했더니 100만큼 반응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증권회사는 그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보냈을 때 얼마나 반응하는지 그걸 보면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마저도 쉽지 않아요. 증권회사마저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증권회사 트레이더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장 유리할 때 거래를 할 거라고요. 지금쯤 사면 가격이 막 내가 좀 오더 보냈다고 트레이드 오더를 보냈다고 가격이 막 올라가서 가격이 막 폭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때를 골라서 보내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겠죠. 셀 트레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셀로 오더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셀 오더를 보낼 때 내가 삼성전자 주식 100개를 팔아야지 하는데 팔 때 가격이 폭락할 것 같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상황에 보내고 싶겠어요? 아니죠. 내가 최대한 가격방을 할 수 있을 때 팔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증권사에서도 실제로 증권사 어카운트 트레이더들 데이터를 구해서 진짜 트레이드 오더를 보냈을 때 얼마나 반응하냐, 셀 오더를 보내면 얼마나 반응하냐. 그래도 유동성은 과소평가됩니다. 그렇게 해도. 왜냐하면 트레이더들이 전략적으로 행동하니까. 물론 진짜 돈 많은 회사, 제가 다녔던 리만 브라더스 같이 진짜 돈 많은 회사는 이걸 랜덤하게 진짜 실험을 해요. 리만 브라더스는 이런 리퀴디티 모형이 있었거든요. 진짜 실험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랜덤하게 오더를 보내봐요. 랜덤하게 바이 오더도 보내보고 랜덤하게 셀 오더도 보내보고, 그래가지고 주식이 얼마나 반응하는지 봐요. 이건 랜덤하게 보냈잖아요. 전략적으로 보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식이 얼마나 반응하는지가 나오면 그건 진짜 리퀴디티가 되겠죠. 물론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진짜 돈이 많아야 돼. 이 실험을 여러 번 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여러 번 해야 의미가 나오겠죠. 그래서 참 리퀴디티를 계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만 아미우드 일리퀴디티 매저는 그렇게 어려운데 비교적 저렴하게, 그렇지만 정확하진 않지만 저렴하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전혀 말이 안 되지 않는 직관적인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미우드 일리퀴디티 매저가 프라이스 임팩트 오브 트레이드를 매주하는지, 왜 이게 유명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식은 간단해요. Liquidity for a security, 어떤 증권의, 그렇죠, 유동성은 증권의 유동성이죠. is high, 높다. 언제? if a large volume can be traded with little impact on price and vice versa. 그렇죠. 많은 양을 트레이드할 때, 그렇죠, 가격이 조금만 반영하면 이건 유동성이 좋은 거다. 만약 별로 많지 않은 양을 보냈는데도
거래를 오더를 보냈는데도 트레이드를 했는데도 프라이스가 많이 변해 유동성이 낮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아미우드 일리퀴디티 매저 2002년이죠. 2002년에 나온 페이퍼에서 아미우드는 일리퀴디티를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ILLIQIT I라는 주식에 여기서 채권이죠. I라는 채권에 T month에서의 일리퀴디티를 어떻게 되냐. 자, 뭔가 날마다 재요. 날마다 뭘 재냐면 RIJT 수익률이 이게 일별 수익률입니다. 날마다 여기서 J가 T라는 먼스의 날이에요. 날마다 몇 퍼센트 올라가고 몇 퍼센트 떨어지는 재요. 그거의 절대값을 해요. 절대값을 취했으니까 가격이 몇 퍼센트 움직였다는 절대 수치가 되겠죠. 분모를 뭘로 나누냐면 볼륨으로 나눠요. 거래가 그날 얼마나 됐느냐. 분모는 거래가 그날 얼마나 됐느냐. 분자는 그날 얼마나 주식이 움직였나. 얼마나 채권이나 주가가 움직였나. 수익률이 움직였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 이 볼륨이라는 게 바이오도 셀로도 막 섞여 있어요. 그렇죠? R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섞여 있어요. 그날. 그렇지만 그날 하루 동안 얼마만큼의 거래가 돼서 얼마만큼 트레이드 했다. 다 평균이 됐지만 그나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분자가 수익률의 절대값, 분모는 거래량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날마다 구해요. 날마다 한 달 동안 구한 다음에 평균을 내야겠죠. 한 달 동안 트레이드가 며칠이나 됐느냐. 이게 days IT가 되겠습니다. I라는 주식이 T라는 월에 몇 번이나 트레이드 됐냐. 이거 J가 1이겠죠. 그래서 평균을 한 거예요. 간단하죠. 이게 그 유명한 아미우드 일리퀴디티 매저가 되겠습니다. Where RIJT is the return for bond I on J on day J of month T. 말씀드린 RIJT는 채권 수익률이에요. 리턴. I라는 채권에 T라는 month에 J라는 날짜. Days IT는 뭐냐면 the number of days for which the transaction data are available. 거래가 관찰되는 날. T라는 month의 채권 I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거래가 됐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당 채권의 리퀴디티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리퀴디티를 측정하는 지표요. 근데 이제 다시 또 제가 반복하지만 업계와 학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업계에서는 이건 이제 유동성 지표는 업계, 학교 모두 동의하는데 업계에서 이거 유동성 지표를 넣어서 이걸 유동성 얼마나 이게 유동성이 많고 적고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걸 이 회사가 유동성 위험이 큰 주식이다. 유동성 위험이 큰 뭐 채권이다. 일리퀴디티가 높으면 비유동성이 높으니까 유동성 위험이 크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표가 높으면 유동성 위험이 유동성 리스크가 큰 주식이나 채권이다. 일리퀴디티니까 그래서 유동성 리스크다. 이거는 학교하고 완전히 달라요. 네, 업계에서는 이 지표가 높으면 리퀴디티 위험이 유동성 위험이 큰 채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학자들은. 네, 유동성 지표는 맞지만 유동성 위험 지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유동성 위험 지표는 뭐냐? 다시 말하지만 베타예요. 베타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리만 브라더스에서 이제 업계에서 또 이제 학교에서 쓰는 팩터 모델과 업계에서 쓰는 팩터 모델이 또 달라요. 학교에서 이제 쓰는 팩터 모델은 파마 프렌치 5 팩터, 3 팩터 이런 거죠. 업계에서 쓰는 팩터는 팩터가 막 50개씩 있어요. 저도 리만 브라더스 했을 때 50개짜리 팩터 모델 만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제 아미우드 일리퀴디티 매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소위 말하는 팩터 디스크립터라는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팩터를 디스크립터. 네. 약간 베타랑 비슷하지만 베타는 아니에요. 네. 업계에서는 아무튼 50개 이런 대형 모델을 쓰는데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들어서 디스크립터라는 이름으로 쓰입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엄밀히 학교 입장에서 말하면 학자들 입장에 봤을 때 뭐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무적으로 왜 팩터 50개씩 만들어 그렇게 쓰느냐. 학교에서는 5개를 쓰는데 실무적으로 그만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베타로 위험을 쓰는데 왜 여기서는 이런 지표를 막 바로 쓰느냐. 그러면서 디스크립터라고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네, 실무와 학교의 괴리가 여기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건 유동성을 측정하는 지표이긴 하나 유동성 위험의 지표는 아니다. 적어도 학자들한테는 그렇다라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유동성 지표 아미우드 일리퀴디티 메저는 우리가 구했어요. 네, 채권별로 달마다 구했어요. 달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제가 이게 위험이 아니라고 했죠. 위험은 베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일리퀴디티 메저를 이용해서 일리퀴디티 베타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 어떻게 만드느냐? 베타는 systematic risk, market wide liquidity factor와의 correlation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market wide liquidity factor를 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개별 주식들의 일리퀴디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켓 전체의 일리퀴디티는 어떻게 될까? 얘네들을 전부 더해서 평균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 I 하나하나 해당 월에 각 채권의 일리퀴디티를 모두 더해서 평균하면 되겠죠. 실제로 저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We first obtain the market-wide illiquidity, MT. T 시점에 M은 마켓입니다. I가 있으면 개별 채권이고 M은 시장 전체 움직임이요. 이건 뭐냐면 어떻게 구했냐? 시장 전체 illiquidity는 어떻게 구했느냐? By aggregating individual illiquidity measure over the entire sample month by month. 매달 해당 월에 관찰 가능한 각 채권의 일리퀴드를 모두 더해요. 평균 내. 다음 달에 또 다음 달에 채권의 일리퀴드를 모두 더해서 평균해요. 그렇게 매달 해당 월의 각 채권의 일리퀴디티 메저들의 평균을 구해서 그걸 우리가 마켓 와이드 일리퀴디티 메저라고 여기서 정의를 했어요. 네. In calculating illiquidity, market-wide illiquidity, we winterize individual illiquidity using first and 99th percentile of the distribution each month to reduce the impact of outlier. 자, 소위 말하는 winterization인데요. 매달 각 채권이 1000개다. 다 가져와요. 채권 1000개를 가져와서 채권 1000개의 일리퀴디티 메저를 재서 1번부터 1000번까지 나오겠죠. 그걸 평균을 하면 마켓와이드 일리퀴디티가 돼요. 근데 보면 아웃라이어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항상 데이터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상위 1%하고 하위 1%는 빼자. 그러면 1000개면 상위 10개, 하위 10개 빼겠죠. 그렇죠? 사실 상위 10개나 하위 10개는 윈저라이즈니까 여기서는 빼지 않고 상위 1%나 하위 1%는 있잖아요. 그 상위 1%, 하위 1%그 바닥값으로 모두 똑같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라이어를 없애는 거죠. 네. Similar to past Stumper measure. 그래서 아웃라이어를 없애고 평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imilar to the past Stumper measure, we scale the monthly difference in Amiud illiquidity. 자, 그 다음에 파스터 스탠바우처럼 스케일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채권 시장 사이즈 자체가 변하니까. 채권 시장 사이즈 자체가 변하니까 단지 리퀴디티 이건 이제 마켓 와이드 리퀴디티 일리퀴디티를 측정했는데 단순히 시장 사이즈 때문에 변할 수도 있으니 그 효과를 없애보자. 시장 사이즈 효과를 없애자 해서 스케일링을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파스토 스탠바하고 똑같이요. By the ratio of the capitalization of bonds including the sample in each year. 해당 월에 채권 전체의 마켓 밸류, 채권 시장 전체의 마켓 밸류를 이용해서 그걸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사이즈 효과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일리퀴디티의 변화를 보고 싶으니까 이건 이렇게 레벨이고 파이널은 항상 변화를 중시하죠. 변화. 레벨이 아니라 변화. 그래서 결국 쇼까지 나와야 돼. 잠시 보고. 그래서 일리퀴디티 변화는 이전 달의 일리퀴디티 마켓와이드 일리퀴디티 매주하고 이번 달의 일리퀴디티 매주하고 차이를 구하는데 이번 달에 일리퀴디티 매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준다는 거죠. 이러면 시장 전체의 일리퀴디티가 얼마나 변했느냐 이 변화 폭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렇지만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네. 이제 변화인데 우리는 특히 예측하지 못한 변화가 중요해요. 파이낸스는 우리는 일리퀴디티 쇼크 그냥 변화는 프라이스에 이론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시장은 에피션트하니까 예측하지 못한 샥만 오로지 시장에 영향을 줘야 되겠죠. 시장이 에피션트하다면
얘가 예측하지 못한 샥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자, 이제 그걸 추정하는 과정입니다. 간단해요. 이 변화량을 추정하는 모델을 만들고 모델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샥이라고 정의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일리퀴드 마크에다 일리퀴드 변화는 몇 가지 상수하고 더미 변수 넣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지난달에 일리퀴드트 매지하고 지난달에 일리퀴드트의 수준하고 네 이런 걸 해서 뭐 복잡하게 모델링해서 예 엡실론 t 네 일을 합니다. Unlike equation 4, we incorporate moving average component to account for autocorrelation in the residual term. 자 여기서 어려운 말이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Moving average component 뭐냐 이겁니다. 이거. 네. 파스터 스톤보에는 이 부분이 없었어요. 여기 이게 들어가죠. 왜냐? 요것들도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이 에라마저도 모델링이 가능하니까 과거의 에라를 모델링이 하니까 진짜 퓨어한 순수한 샥만 뽑아내자 해서 에러 텀마저도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빙 에버리지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We also had two dummy variable. 자, 더미 베리어블 여기서 D1, D2 이런 걸 더미 베리어블이라고요. 왜 이런 걸 더했을까? We also had two dummy variable to capture the shift. 아, 뭔가 시장 충격을 고려하기 위해서 했구나. 무슨 충격일까요? Shift in March 2003 and October 2004. 2003년 3월과 2004년 10월에 어떤 마켓의 시프트를 고려하기 위해서 더미 변수를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리퀴디티 순수한 리퀴디티 샥만 골라내고 싶지 2003년 3월이나 2004년 10월에 있었던 시장 전체 움직임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효과를 빼주는 장치예요. 통계적으로. 네. Associated to implement phase of trace. 이건 사실 시장 전체 효과도 아니에요. 2003년 3월과 2004년 10월에 트레이스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했으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면서 이 데이터 구조가 바뀌니까 이건 시장 리퀴디티와 더욱더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 효과를 빼내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더미 베리어블이라는 테크닉을 써서 통계적으로 그 효과를 여기서 추려내는 장치 그렇게 들겠습니다. Included in the database in each phase. 그래서 네, 각각 phase trace 데이터베이스가 네, 업데이트 될 때 in each phase a substantial proportion of bones duly included in the database. 이때 앞서서 설명했지만 이 2003년 3월하고 2004년 10월에 트레이스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서 새로운 채권 데이터를 잔뜩 집어넣었다는 거죠. 네,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스몰 이슈언 사이즈 앤 로우 트레이딩 볼륨. 예, 유동성 낮은 채권. 네, 잘 거래 안 되는 예전처럼 큰 채권이 아닌 덜 중요한 채권들이 잔뜩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시장 전체의 리퀴디티 변화가 없어도 우리 데이터상에는 갑자기 유동성 낮은 작고 잘 거래도 안 되는 그런 게 들어오니까 유동성 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지만 그건 데이터베이스의 문제인 거지 실제 시장의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더미 베리어블 테크닉을 써서 그 효과를 없애는 거죠. 네, 그래서 this causes shift in the level of illiquidity aggregate across individuals in the 2 months. 그렇죠? 이 2개월은 예, 데이터베이스 때문에 네, illiquidity shift가 일어났다. 데이터베이스에. 그래서 the dummy variable catch this impact. dummy variable this impact를 캐치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효과를 무시해도 된다 이제. 이 엡실론은 정말 이제 퓨어한 리퀴드 책만 나오는 거죠. Panel A of Table 1 report the estimated equation 1. equation 8. 자, 테이블 1의 패널 A는 이거 추정치를 보여준다는 거죠. 보면 여기 있습니다. 예, 테이블 1. 네, 이 이퀘션 있죠. 그래서 이퀘션 요렇게 있고 이걸 이제 통계적으로 어떻게 추정했는지 estimate of amide illiquidity innovation 해가지고 여기는 알파 G로부터 이 숫자들을 하나하나 추정한 거예요. 여기는 세타 이 에러텀마저도 모델링한 세타 1, 세타 2까지 추정합니다. 이거는 요즘은 단추만으로 컴퓨터가 계산하죠. 요즘은 식만 잘 세우면 돼요. 컴퓨터가 식만 잘 세우면요. 이거 다 계산하죠.
그래서 추정치가 이렇게 된다. 네, 그래서 대략 괄호 안에 t-value라고 있죠. t-value가 있는데 대략 이 절대값이 2보다 크면 중요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3.2니까 중요한 숫자예요. 8 중요한 숫자예요. 1.58 별로. 네. 2.05 2 넘었네요. 중요한 숫자. 이건 조금만 더 노력하면 2가 될 수 있었는데. 네, 그래서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어. 얘는 중요한 숫자네요. 중요하다는 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라는 겁니다. 한번 설명을 좀 더 보죠. 그래서 as shown, theta2 제가 네 theta2 하고 phi2 네 phi2 하고 theta2 are significant 하다는 거죠. significant 네 significant at the 5%. 5%는 이제 그러니까 한 2 정도 크면 대강 5%. 엄밀히 말하면 1.96 정도인데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phi하고 theta2 하가 significant하다. 네. 그 다음에 더미 베리어블 D1 네, 데이터베이스의 충격을 잡아냈죠. significant하다. 1%의 significant하다. 이건 이제 대략 뭐 3까지는 안 되고 뭐 2 후반대 정도 t 값이 절대값 2 후반대 정도 됩니다. We convert innovations 그렇죠. 이제 그래서 얘네들을 다 추정했으니까 얘는 우리가 데이터에서 알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아니까 우리가 엡실론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엡실론이 We convert innovation of the illiquidity 얘 추정했죠. By adding a negative sign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예요. 왜 마이너스 1을 곱했냐면 이게 illiquidity measure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걸 liquidity measure로 만들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예요. This conversion makes it easier to compare with the past Stomper measure. past Stomper measure도 liquidity에 대한 measure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미우드로부터 우리가 추정한 마켓 illiquidity니까 마켓 illiquidity를 liquidity 바치로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예요. And to interpret results later in cross-sectional test. 나중에 interpret 하기도 좋게 해석하기도 좋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we henceforth 지금부터 we refer to the converted innovation series minus epsilon hat 위에 hat이 있으면 추정한 숫자 통계적 추정한 숫자라는 뜻이에요. minus epsilon hat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innovation series 에러 텀 innovation 시리즈를 더 아미우드 나오 liquidity factor illiquidity 이제 liquidity factor가 되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그냥 liquidity factor가 아니라 market wide liquidity factor의 쇼기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만 우리한테 의미 있는 건 쇼기니까 그래서 이게 아미우드 리퀴디티 팩터 이쪽에 거시경제 변수를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통계적으로 as in now measure market liquidity 그래서 이게 아미우드 마켓의 유동성을 추정하는 시장의 유동성을 추정하는 시장 전체 개별 채권이 아니라 시장 전체 유동성을 추정하는 아미우드 리퀴디티 팩터가 되겠습니다. 네. This converted measure is used as liquidity factor in the remaining analysis. 그래서 이걸 거시 liquidity factor로 사용하겠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liquidity 베타를 채권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험이에요. 오케이? 한번 나중에 보겠습니다. 어쨌든 패널 B of figure 1 plus the time series of 아미우드 liquidity factor. 그래서 이 아미우드 liquidity factor를 구했으니까 이걸 1994년부터 2009년까지 쭉 그려봤어요. 이게 이거죠. 이거하고 약간 스케일은 다른데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움직임이 언뜻 봐도 대략 비슷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정이 좀 된 것 같다. With scale, the amused liquidity innovation to have unit standard deviation. 네, 그래서 표준 편차가 이 전체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적당히 스케일링을 했다는 거예요. The amused liquidity measure stationary 안정적이란 뜻이에요. With first order autocorrelation close to zero. 네, 대략 이건 뭐냐면 independent time series 어제 값을 알아도 내일 걸 추정하기 어렵다. 대략 시점별로 인디펜던트하게 진짜 쇼기란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추정 가능한 걸 뺐으니까 나날이 관찰되는 건 그냥 이노베이션이겠죠. 그래서 과거하고 코리레이션 없어질 거예요. 과거 데이터를 추정이 힘들어질 거예요.
어제 스테이셔너리하고 안정적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안정적이고 네 진짜 쇼크다운 그런 리퀴디티 메저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The amide liquidity measure also reflects T liquidity events associated with. 그래서 이 아미우드 리퀴디티 메저도 아까 파스토스톤버와 마찬가지로 경제사에서 이코노믹 히스토리에 일어났던 주요한 이벤트를 잘 잡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서프라임이나 러시아시나 아시안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나 911, 오렌지 카운티 이벤트, 월드컴 디폴트, 페더럴 리저브 보드 팔로 시프트,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팔로스 시프트가 있을 때, 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네, 이렇게 막 움직일 때 갑자기 그때 올라갔지 낮았다가 뭐 뒤에는 더 높아지만 네 이때가 잘 그때 보면 막 뚝뚝 떨어질 때가 생겨요. 이런 걸 잘 잡아냈다. 그래서 like the 파스토 스톰버 메저를 파스토 스톰버 유동성 지표와 마찬가지로 거시 효과를 잘 잡아낸다는 거죠. The aggregate amide illiquidity level peaks in October 2008, October 1998. 네. But the innovation ends up larger in September 네. 1998. 그래서 아미우드 일리귀터트 레벨 자체는 1908년 10월에 제일 크지만 쇼 자체는 9월에 가장 컸다는 거죠.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Panel B of Table 1 refers the contemporaneous and lagged correlation among different liquidity measure. 자, 우리가 지금 리퀴디티 메저가 두 개가 있죠. 파스토 스톤보 방식으로도 해보고 아미우드 방식으로 해보고 두 개가 정말 같이 움직이는 게 맞아? 둘 다 비슷한 거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두 개를 추정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둘 다 유동성 지수라고 하니까 둘이 비슷하게 움직여야 되겠죠. 컨셉은 같으니까. 기본적으로 둘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측정했지만 기본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은 동일해요. 뭔지 모르지만 유동성.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움직여줘야 되겠죠. In addition to Pasto Stumble and Amide liquidity measure for the corporate bond market, 여기서의 비교를 우리가 지금 파스토 스톰브하고 아미우드 리퀴디티 메저를 구했는데 그 외에 다른 것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We include 파스토 스톰브 스톡 마켓 리퀴디티 메저. 파스토 스톰브 우리가 채권 시장에서 파스토 스톰브 리퀴디티 메저를 구했잖아요. 주식 시장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구한 파스토 스톰버 스톡마켓 리퀴디티 메저도 보고 and the SADCA 네. SADCA Permanent Variable and Transitory Fixed Liquidity Factor Component for Strong SADCA라는 학자도 네. SADCA라는 학자도 주식시장의 유동성 퍼머넌트와 그러니까 영속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 Permanent and Transitory 리퀴디티 팩터라는 걸 개발을 했어요. 일종의 발명을 한 거죠. 파스토 스톰 아미우드와 별개로.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비교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The contemporary correlate between 파스토 스톰과 아미우드 본 리퀴디티 0.31. 네,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0이 이제 concurrent relation이죠. 그래서 이게 PSB가 파스터 스톰버 본드 마켓, A가 아미후드, 이게 파스터 스톰버 스톡 마켓이고요. STF가 뭘까요? STF는 사드카 트랜지토리 팩스트. 네. 그다음에 사드카 퍼머넌트 베리어블. 네, 사드카가 만든 스톡 마켓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렉이니까 모두 컨템퍼러리 동시대 코릴레이션이에요. 네, 동시대 코릴레이션이요. 그래서 파스터 스톰버의 본드 마켓하고 파스터 스톰버의 스톡 마켓하고 리퀴디티 0.13이다. 낮죠? 네, 스톡 마켓에서 추정한 것과 본드 마켓 추정한 건 꽤 낮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네, 이건 높네요. 파스터 스톰버의 본드 마켓 리퀴디티와 아메우드 본드 마켓 리퀴디티는 더 높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파스터 스톰버 스탁 마켓과 파스터 스톰버 본드 마켓은 동일한 방법으로 했지만 시장이 달라요. 얘네들은 다른 방법으로 했지만 본드 마켓에서 매주하고자 하는 목표는 같아요. 얘가 더 높게 나오니까 좋은 시그널이죠. 그렇죠. Suggesting the two measure 네.
The contemporary correlation between past storm and amide bond liquidity measure 0.3을 suggesting to measure shear common variable 0.3이니까 꽤 높은 편이다. 그러니까 두 개는 좀 같이 움직인 것 같다라는 거죠. They share 뭔가 공통적 얘네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뭔가 공통적인 게 있나 보다. 공통적인 게 있다면 둘이 측정하는 대상이 같으니까 이게 채권 시장의 유용성이겠죠. Share common variable in corporate bond market liquidity. Correlation between bond and stock liquidity measures are moderate and higher between amide bond liquidity measure and past stock liquidity measure. 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의 리퀴디티와 본드 시장의 리퀴디티도 관계가 전혀 없진 않아요. 어차피 유동성이라는 게 채권 시장을 넘나드는 개념이라고 본다면요. 그렇지만 이제 엄연히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는 좀 낮다. 낮은 편이다. 네. 근데 이제 신기하게 아미우드 본드와 파스터 스탁 리퀴디티 매저는 좀 높은 편인 것 같다. 네, 하는 거죠. Cross correlation between market for liquidity measures are generally weak. 그래서 네, 서로 다른 마켓 간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은 약한 편이다. 주식 시장의 주식 시장의 리퀴디티와 네, 채권 시장의 리퀴디티. 뭐 개념적으로 관계가 있지만 시장이 달라지면서 얘네들이 약한 편이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Only the first order cross correlation. 서로 시점을 지난달 거에 지난달의 리퀴디티 매저와 이번 달의 리퀴디티 매저를 서로 비교할 때, 네, 그래 first order가 있을 때 cross correlation between past bond liquidity measure, next cycle liquidity measure slightly higher. 그래서 first order cross correlation 우연히도 past 채권 유동성 매저와 cycle liquidity 컴포넌트만 좀 높다. 네, 는 거죠. 어쨌든 제너럴하게 시장이 달라지면 약한 편이다 라고 결론이 나왔네요. We estimate the sensitivity return to market liquidation for each individual fund. 자,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죠. 아미우드 리퀴디티 매저, 일리퀴디티 매저, 너무나 아미우드 일리퀴디티 매저 너무나도 중요해요. 실무적으로 중요, 학술적으로 중요해요. 채권의 유동성 또는 주식의 유동성을 만나는 지표예요.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유동성 위험에 대한 지표, 유동성의 지표는 맞지만 유동성 위험에 대한 지표는 아니라 그랬죠. 유동성 위험에 대한 지표를 만들려면 베타가 필요, 유동성 베타가 필요하다고 했죠. 유동성 베타는 다시 말씀드리면 코베리언스 또는 sensitivity예요. We estimate the sensitivity return to market-wide liquidity innovation for each bond. 이렇게 하면 리스크를 구할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미우드 마켓 와이드 리퀴디티를 구했잖아요. 그거하고 다시 이제 개별 주식으로 개별 채권으로 돌아가요. 다시 개별 채권과 마켓 와이드 아미우드 리퀴디티가 변했을 때 그 쇼크 이노베이션이 변했을 때 그 지표가 마이너스 엡실론 해시였죠. 그게 변했을 때 개별 채권의 수익률이 얼마나 반응하느냐. 우리가 그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 센서티비티. 그렇죠? 그걸 측정하는 거예요. 파스토 스톰보도 마찬가지요. 파스토 스톰보 마켓 와이드 리퀴디티 이노베이션과 개별 채권 수익률 간의 코베리언스 센서티비티를 구해요. 걔네들이 베타예요. 근데 이제 아미우드도 써봤고 파스토 스톰보 하니까 베타가 두 가지로 나오겠죠? 두 가지 다 써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야 우리가 좀 안심이 되겠죠. 실제로 결과가 다르지 않게 나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진짜 리스크예요. 유동성 리스크. 각 채권이 가진 유동성 리스크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렇게 삥 돌아서 개별 주식에서 아미우드 일리퀴디티를 매주 한 다음에 걔네들을 모아서 시장의 리퀴디티를 측정하고 걔네들을 다시 개별 채권으로 다시 백해서 코베렛을 구해야 한번 마켓으로 올라갔다 내려와야 그래서 베타를 구해야 비로소 리스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 그래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러면 리스크가 됩니다. 네, 인더스트리에서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네, 어쨌든 네, 우리는 논문이고
아카데믹 연구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퀴디티 베타, 그래서 이제 리퀴디티 베타를, 그러니까 개별 채권마다 마켓 와이드 리퀴디티와의 센서티비티를 구해서 개별 채권마다 말겠죠. 그 개별 채권마다 나온 그 센서티비티를 베타라고 하니까 개별 채권마다 베타가 있어요. 파스토스톤보 베타도 있고 아미오드 베타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베타가 이제 유동성 리스크니까 걔네들이 정말 리스크라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절대 진리, 절대 진리까지는 아니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했으니까 그 베타가 높으면 채권 수익률이 높아져야 되겠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우리가 봐야죠. 네, liquidity beta is then used along with other risk variable to explain cross-sectional variation in expected corporate bond return. 그래서 우리가 베타를 구했으니까 이게 정말 리스크라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그래서 정말 베타가 높은 채권이, 유동성 베타가 높은 채권이 진짜 expected return이 높을까? 수익률이 높을까? 그건 우리가 이 베타로 줄을 쫙 세어본 다음에 다음날 수익률이 어떻게 되나 관찰하면 되겠죠. 이걸 매달 매달 해보면 되겠죠. 매달 매달 베타가 나오니까. 네? 우리가 매달 매달 이 분석을 하니까 매일 매일도 할 수 있고 이걸 매일 매일 해보면 돼요. 네, 통계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꼭 리퀴디티 베타 말고 다른 베타도 있다. 리퀴디티만 위험이냐? 다른 위험도 있다. 그럼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줄을 세워보자. 그러니까 줄이 한 줄이 아니라 매트릭스로 이렇게 줄 세고 저렇게 줄 세고 막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도 어떤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도, 다른 베타까지 다 고려해도, 또는 다른 요소까지 다 고려해도 정말 리퀴디티 베타가 크면 클수록 expected 채권 기대 회사채 기대 수익이 높을까? 진짜 위험률이 높아야겠죠. 진짜 그렇게 높게 나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서 베타로 소팅했더니 정말 수익률도, 우리는 단지 베타로 줄을 세웠는데 그게 수익률의 줄도 된다는 거죠. 베타로 줄을 쭉 세웠더니 베타가 높은 애들이 수익률도 높더라. 아, 그런 거죠. 베타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구나. 이제부터 그 결과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